예, 안녕하세요. 윤정두입니다. 대박타임 첫 방송에서 찾아뵙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한 달 만에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은요. 지금 제가 뭐 헤드셋은 안 끼고 있지만은 라이브 방송과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와우 라이브 방송에 이제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릴 텐데요. 와우넷 쪽 지금 사이트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www.wownet.co.kr 접속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터넷 방송 부분을 놓고 보면서 같이 이제 접속하시는 방법 설명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와우넷 홈페이지까지 이제 접속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예, 홈페이지 접속 화면이 뜨게 되면은요 오른쪽 페이지에서 로그인 페이지를 좀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무료 회원가입 하신 이후에 로그인 페이지에서 로그인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전문가 생방송 페이지 넘어오시고 거기서 이제 전문가 생방송 들어오시면은 충분하게 지금 현재 화면이 나오고 있죠. 이 부분에서 이제 다시 보여드리면은요. 오른쪽으로 당겨서 놓고 보실 때에 여기 보시면 로그인 화면입니다. 로그인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메인 화면 가운데에서 전문가 생방송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 생방송을 클릭을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대박타임이라고 맨 오른쪽에 지금 떠있는 방송이 있죠. 방송 중인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한 1000분 이상 참여를 해주시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자리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1000분 넘어가시면은 전체적으로 접속이 불가능하니까 그 부분 참조하시고요. 일단 라이브 창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정보들 접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방송창에 계신 분들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방송 지금 목소리 들리시면은 1번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송 이제 전체적으로 다 들리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주 좋습니다. 예, 천천히 눌러주시고요. 일단 오늘 방송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앞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기법 설명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제가 앞으로 이제 4주 동안에 진행해 드릴 내용은 시장을 제대로 좀 알고 보자. 그래서 시장을 해석하시는 방법, 사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절대적으로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국내 증시를 약하게 놓고 보지 말자. 좀 강한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남는 시간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다면 지금 장세에서 어떠한 종목을 편입을 하셔야 또 어떤 종목을 어떤 시점에 매수를 하셔야 좋은 또 수익률을 내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제 참여하시기 전에 한 가지만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단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에요. 방향성 부분이 어떻게 중요하냐면 오늘 저는 굉장히 이제 강하게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무작정 또 쫓아하시는 경우 무작정 이제 쫓아하시는 경우 잠시만요. 지금 전화번호 이제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설명 먼저 드리겠습니다. 02-6676에 이제 0100번 02-6676에 0100번 누르시면은 조금 전에 이제 순간적으로 채팅방 참여하시는 방법 알려드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접속하시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쪽으로 지금 전화를 주시면 대기인원 무려 8명 대기하고 있습니다. 8명이서 여러분들 접속하시는 방법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02-6676에 01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선 부분 좀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강조를 드리면 월요일 날 돼서 또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윤정두가 시장 분명히 좋다고 얘기해서 나는 매수를 했는데 화요일 날 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그렇게 되면 또 와우넷에 전화하셔가지고 윤정두 바꿔달라고 뭐 그렇게 하실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늘 시장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기준점입니다. 과연 내동매매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윤정두가 좋다고 해서 매수를 했다가 다시 장이 눌리면 또 매도를 하셨다가 또 그 다음날 돼서 윤정두 말대로 올라가네 해서 또 매수하셨다가 그렇게 내동매매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준은 뚜렷한 방향성 위로 보실 건지 아래로 보실 건지 그 부분을 설정을 하셔야겠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지금 뭐 조정받을 것 같다. 그러신 경우라면은 아예 지금부터 방송을 끄시고 채팅방에서 나가 계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하게 윗방향성을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벌써 시장의 악재 요인들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 더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로 이제 굉장히 강하게 말씀드릴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조차도 내동매매 부분 기준점을 못 잡으실 것 같다면은 아예 안 들으시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 기준에서 더 좋으실 수 있다. 그러한 부분이 내동매매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일단은 방향성이 정해졌다면 그 방향성대로 움직이셔야 되는데요. 무조건 윗방향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만큼의 이제 확신이 서야 되고요.
만약에 시장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어떤 비아냥거림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일단은 10%, 20%, 30% 이 정도의 물량을 줄이실 게 아니라 월요일날 개장 초에서부터 내가 진짜 힘들다, 어렵다 한다면은 전량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일주일 혹은 한 달 혹은 1분기를 쉬시는 전략도 오히려 좋다. 우리가 흥분을 하잖아요. 흥분을 하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흥분 속에서는 어떤 그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린다고 합니다. 윗방향으로 올라서 흥분을 하던 아니면 깨져 내려와서 흥분을 하던 그렇게 되면 사람의 IQ 자체가 돌고래 수준 80 정도로 낮아진다고 하고요. 거기에서 지금처럼 이제 좀 침울한 분위기까지 빠져들어서 패닉 상태에 접어들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침팬치 수준 70 정도까지 낮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방향성부터 설정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재 기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윗방향을 놓고 볼 수 있느냐. 악재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라이브 방송에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악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악재 부분만 좀 먼저 말씀을 해줘 보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기준에서는 일단은 원유 부분에 문제가 있겠고요. 그렇죠. 국제유가 나왔고 그리고 환율 부분 그렇죠. 환율하고 원율이 가장 많네요. 환율하고 유가 부분 그리고 또 금리 인상, 파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도 금융주들에 대한 문제, 신용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크게 나오는데 지금 이제 채팅창에 쭉 올려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종목 상담 안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지금 그 시장에서 가장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고 저와 마찬가지의 또 전문가분들도 조금의 문제성을 띠는 부분은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주식을 하십니다. 현물 투자를 하시는 거고요. 선물 옵션 파생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시장이 대세 하락이 아니라면 조금 견디실 수 있는 방법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목 상담 해드려야죠. 해드리는데 지금 제가 11시에 방송을 마감 짓고 열심히 뛰어가면은 사무실에 11시 15분, 20분에 도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릴 텐데 다시 라이브 방송을 또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2시간이 됐건 3시간이 됐건 밤을 새건 여러분들께 종목 상담을 또 해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준 잡아드리면 첫 번째 부분은 시황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좀 명확히 잡으시게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악재가 어느 정도의 악재인지 그 부분 설정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요. 뒷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윗방향성의 시장의 흐름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떠한 종목을 그럼 언제 어느 시점에 편입을 해야 될지 그리고 그 수익이 어느 정도의 목표치가 될지 이러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페에 참여하셔서 지금 라이브 방송도 들어오시고 또 이제 카페에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를 얻으셔야 되는데 카페에 접속하시는 방법 그리고 이제 카페 쪽에서 어떠한 또 정보들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 참조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와우넷 첫 페이지에서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와우넷 첫 페이지 들어오시게 되면은 방금 이제 라이브 방송까지 들어오셨다면은 와우 첫 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놓고 보시면 여기 와우 카페라고 있죠? 와우 카페를 누르십니다. 카페를 누르시고 오늘은 제가 이제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맨 위에 이렇게 떠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셔야 돼요. 채팅창에 윤정두 혹은 앞타임에 이제 방송하신 분들 카페가 궁금하다 하면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검색해서 나오는 이제 카페 윤정두 카페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무료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카페가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카페 메뉴판은 지금 허술해 보이지만요. 자료가 굉장히 뛰어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릴 내용인 글로벌 증시에서의 악재 요인들 검색을 하시는 부분에서 성공투자 오후 증시라는 방송 원고 게시판이 있죠. 이 부분 보시면 지금 이제 화면에서 맨 윗부분입니다. 미국 증시의 급락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보죠. 과연 우리가 굉장히 무서움을 가지고 갈 만큼의 그런 위치가 되느냐. 지금 동영상까지도 잘라드렸기 때문에 낮방송에 나왔던 내용 그대로 보실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이제 미국 증시 급락 부분에 있어서 지금 뉴욕 선물 WTI 선물 차트를 올려드렸는데 그에 앞서서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요. 지금 미국은 다우 쪽이 월등히 약세입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에서 다우 증시는 이번에 고점 대비해서 4분의 3 정도 조정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같은 글로벌 증시의 흐름 중에서 다소 이제 좀 강하다 하는 쪽이 이제 유럽 쪽이 되겠는데 유럽 쪽에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4분의 3 조정이 아닙니다. 3분의 1 정도의 조정. 그리고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3분의 1 수준의 조정. 그리고
같은 미국 내에서의 기준을 잡으시더라도 다우와 S&P 500과 그리고 나스닥 지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4분의 3 엄청난 조정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S&P 500은 절반 정도 수준, 그리고 나스닥은 오히려 3분의 1 정도에서 방어가 잘 되는 모습이다. 그렇다면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 다우 지수에 숨겨져 있는 악재 요인이 일부 있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글로벌 증시에 나타나는 현상은 가장 크게 유가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습니까? 금리입니다. 미국은 금리가 이제 동결되고 뭐 인상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일단 이번에도 이제 그 유가가 한번 치고 올라왔던 부분은 아무래도 유럽 쪽의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급 때문에 이제 움직임 폭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미국의 다우 지수에만 꼭 연동이 되고요. 나머지 국가, 독일이라든가, 그리고 또 일본이라든가, 또 우리나라라든가,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다우라든가, S&P 500, 그리고 나스닥의 차이점이 굉장히 크게 난다는 것을 본다면, 그렇다면 다우에서는 좀 숨겨둔 내용이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은, 지난 3월에 한번 겪어보셨던 것처럼, 금융주들의 실적이 우리나라처럼 다음 달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금융주들 실적 자체가 미국에서는 이제 11월 결산 법인이 되겠죠. 그래서 앞부분에 이제 실적, 다음 주부터 실적이 나오는 금융주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추가적인 상각 부분이나 실적 악화에 대한 부분이 미리 선반영됐다. 5월부터 지금까지 미리 선반영됐다. 좀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원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쭉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원유 부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 130불, 140불 이렇게 놓여져 있고 200불, 300불 얘기가 나온다고 해도 그럼 과연 그렇다면은 연초에 100불 뛰어넘을 때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나타내느냐? 그런 부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원유 부분 다시 한번 천천히 놓고 보셔야 되는데 채팅창 쪽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WTI 서부 텍사스 중진리입니다. 미국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차트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차트 나오게 되면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부분이 가장 문제가 생긴 게 언제부터냐면은 과거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유가 부분은 사실상 2002년 기준에서는 15불 정도 했어요. 15불 정도 했었고 그 이후에 지속적인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은 2005년도 이후만 나오지만요. 밑에서부터 쭉 치고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2004년도 같은 경우가 그 당시에 명목 유가라고 하죠. 2차 오일 쇼크 당시에 고점을 뚫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는 굉장히 좀 조정이 나왔었는데 이때가 이제 금리가 동결되던 그런 시점입니다. 어쨌든 지금 기준에서는 이렇게 놓고 보실 때 가장 가파르게 이제 올라섰던 부분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문제가 불거지고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움직임 폭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차분하게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 앞전에 유가가 오른 부분, 물론 세계 경기가 좋아지니까 수요가 증가하죠. 그래서 수요 부분의 증가 때문에 굉장히 급등이 나왔다라는 부분과 함께 플러스 유동자금이 유가 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꼭 놓고 보면은 가장 큰 문제 하나 있어요. 꼭 보면은 이라크와의 전쟁이 아버지 부시 때 나고 그리고 지금 부시 때 나죠. 그런 부분은 전쟁이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공화당 정부가 공식적인 정치자금의 후원을 에너지와 방산 쪽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프전이 났을 때 패트리어트 미사일 사용해놓고 우리나라에 팔아먹었잖아요. 그런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정책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점에서 미국 쪽에서 이제 이라크 전에 발생 부분의 영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04년 6월 달부터 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됩니다. 2004년 6월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2004년 6월부터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은 그 당시에 제로금리예요. 제로금리에서 금리 인상이 단행되다 보니까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 잘 아시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증가, 그러한 부분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은 채권 시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품 시장이 되겠는데 금시장으로 몰렸던 자금들 자체도 원유 시장으로 몰렸죠. 왜? 이라크전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몰려진 부분이고 그것이 이제 다시 채팅장 참여해 계신 분들은 차트 놓고 보시게 되면요. 그 부분이 2006년 여름 지나고 나서는 정점에서부터 밀려 내려오죠. 다시 한번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올라와서 40불 이상으로 쭉 끌고 올려졌던 부분들, 그러한 부분에 그러면 있어서 2006년 여름 지나고 나서 정점을 찍고 내려가는 폭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40% 이상의 조정입니다. 이 정도의 조정이라면 만약 여기서 다시 조정이 나온다면은 유가가 80불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럼 이때는 왜 밀려 내려갔느냐? 경기가 침체됐느냐? 경기가 침체돼서 수요가 감소해서 그렇게 해서 내려갔느냐?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는 금리가 동결이 되죠.
미국 금리가 동결이 되고 일본 쪽에서 오히려 이제 그 경기가 살아나면서 제로 금리에서부터 두 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하던 시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금리 동결 속에서 나온 하락이다. 그렇다면 이번에 상승이 나오는 구간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요. 반대급부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이 상승이 나오게 되는데 금리 인하와 함께 금리 인상할 때도 오르고 인하할 때도 오르고 왜 그러느냐? 인하할 때는 미국의 달러화 자산이 하락을 하죠.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금리 인하와 함께 그 유동 자금들이 가만히 앉은 자리에서도 자꾸 달러화 자산이 손실이 나니까 이 부분을 유가 시장으로 원유 시장으로 끌고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럼 문제는 여기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부분인데 두 가지의 해석 방안이 있죠.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그 CRB 차트라는 부분을 한번 놓고 보시게 되면은 유가 차트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점 부분은 CRB 쪽에서 놓고 보실 때 3월 달에 그 집중이 됐었던 상승 탄력이 그 이후에 고점을 뚫긴 하지만 제한적인 범위가 놓여져 있죠. 이런 부분은 15가지의 21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21가지의 그 원자재 가격 동향을 인덱스로 영국에서 이제 그 발표를 하는 수치가 되는데 원유를 제외하고 나면은 지금 곡물 가격은 밀 같은 경우가 40% 이상 폭락이고요. 그리고 전체 곡물 가격이 30% 이상의 폭락입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그리고 아연, 철강 이런 부분에 이제 그 하락폭이 3월달 고점 대비해서 밀려 내려온 폭이 10%에서 15%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유가 부분은 연초에 중국에 이제 폭설이 있었죠. 두 번째로 지진이 있었죠.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이스라엘에서 교통부 장관이 이란의 핵 문제 부분 거론되면은 야, 이거 우리가 뭐 선제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유가 급등이 나온 겁니다. 그 유가 급등 부분이 다른 원자재 가격의 하락 부분을 감싸 안고 오히려 이제 그 CRB 차트 자체 인덱스가 올라가는 것처럼 착시 현상을 줬다라는 부분이죠. 금리가 동결이 된다. 그리고 달러와 인덱스 부분이 더 밑으로 끌어내려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유가 부분은 정점, 유동자금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달러와 인덱스까지 한 번 더 놓고 보여드리게 되면요. 채팅방 차트 다시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가가 급등이 나오고 자꾸 달러가 밀려 내려가서 그런 부분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놓고 보시면 달러와 인덱스도 우리가 이제 그 3월 달에 시장 바닥 찍을 때 있죠? 그때 바닥에 다시 밀려 내려온 부분이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N달러 환율 자체가 95엔까지 밀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105엔대까지 반등 이후에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유가만 유독 또 문제이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연초부터 불거진 부분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다우 쪽과 그리고 이제 그 다소 제한적인 국가들의 흐름이다. 이렇게 놓고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을 예전 그 유가증권 차트에서도 같이 놓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설명이 이제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완벽하진 않지만은 여기서 이해를 좀 해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완벽하게 좀 확인을 하셔야 될 부분이 유가 더 이상 여러분들이 위축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너무 무리하게 좋게만 봐도 안 되겠지만 한번 유가 때문에 조정을 받은 그 기준을 한번 놓고 보자는 거죠. 유가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조정이 나왔던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2004년 4월 말과 2005년 8월. 근데 2004년 4월 말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유가 문제가 있었고요. 어떤 문제라고 그랬죠? 명유가. 2차 오일 쇼크 당시에 38불, 40불에 달하는 그런 유가를 뚫어준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환율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 환율이 1140원에 방어가 됐던 국면에서 야당 쪽에서 국정감사를 진행 중에 있었죠. 그래서 인위적인 방어를 하지 말자. 또 금리 부분은 미국 쪽에 2004년 6월부터 금리 인상이 나옵니다. 거기에 2004년 4월 말에 중국의 이제 긴축 악재까지 겹쳐지면서 20% 수준의 조정이 나온 게 한 번 있고요. 2005년도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005년도 거는 놓고 보시면 유가 부분이 70불을 찍고 여기서부터 이제 조정인데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하고 어떤 부분이 똑같냐면은 지금 다시 또 유가가 생각해 보세요. 2002년부터 해서 15불에서부터 쫙 유가는 올라왔는데 갑자기 왜 지금 더 문제가 되느냐. 물론 더 올랐으니까 문제가 되겠지만은 2005년 8월 달에도 엄청난 문제가 됐습니다. 100불 간다, 150불 간다, 200불 간다. 엄청나게 문제가 됐었는데 결국은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정점이 됐다. 정점이 되고 밀려 내려왔다. 근데 유가 한 가지만 문제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됐다고요? 6% 수준의 조정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6% 이상의 조정으로 연동돼 있긴 합니다만 1800 이하에서는 과도한 매도 권역이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그 앞전에 서브프라임 때문에 이렇게 밀려 내려왔던 기준 있죠. 엄청나게 밀려 내려왔던 이 기준
이 기준을 기준 잡는다면은 2006년도 7월 달을 놓고 보실 수 있습니다. 2006년도 7월달 77달러라면은 뭐 지금 생각할 때 우습겠지만은요, 그 당시에도 엄청난 강세입니다. 유가 강세. 그렇지만은 앞전에 20% 수준의 조정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돌려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었다. 다시 표현드린다면은 지금의 조정은 우리가 유가를 핑계대고 있고 원자재 가격을 핑계대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은 오히려 정점을 찍고 멈춰져 있는 상태. 그리고 마지막 문제가 되고 있는 유가 부분은 사실은 예전 과거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큰 문제가 아닌데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유가 부분이 추가적인 상승 랠리 무난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기준에서 금리 인하 때문에 미국의 이제 그 금리 인하 그리고 달러와 약세 때문에 형성돼 있던 유가 약세였다라고 한다면은 유가 강세였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부분이 이제 그 금리 동결과 그리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 부분,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해서의 인상 가능성 부분, 이것만 언급된다 해도 유가는 조정을 받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내용을 지금 뭐 방송이 좀 짧게 진행돼야 되니까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드리는데요. 이 부분을 카페로 다시 보겠습니다. 이 부분 카페에서 다시 보실 때 성공투자 오후 증시라는 낮방송이 있어요. 주간에 이제 방송을 해드리게 되는데 그 부분을 놓고 봤을 때 그림만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안 되시죠. 그림만 쭉 있어요. 그림만 쭉 있고 또 미국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미국의 이제 그 다우 지수의 흐름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다우 지수와 디커플링 돼 있을 때 최대폭 1750 정도로 저도 기대를 했습니다만 이탈이 됐죠. 그 구간까지 밀려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종목별로 이런 흐름들 이러한 부분을 그냥 놓고 보시면 설명이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동영상이 또 잘라져서 올려져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본다고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카페 기준에서 보셔야 되는데 다시 맨 처음 화면부터 다시 보여드릴게요. 와우 홈페이지에서 와우 홈페이지 가입을 못하신다. 모른다. 어떻게 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면 전화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와우넷 그 사이트 나와 있고요. 전화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편합니다. 02-6676-0100번. 지금 8분이 대기하고 있어요. 통화 중인 경우 별로 없을 겁니다. 전화하셔서 이 정보들을 다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제 가입을 완료하시면 오른쪽에 와우 카페라고 있어요. 와우 카페에 들어오셔서 누구 검색하시라고요? 윤정두입니다. 윤정두 검색하셔서 요 카페, 나와 있는 카페에 접속을 하시고요. 접속하신 이후에 방금 보여드린 부분은 방송 원고와 VOD 쪽에서 성공투자 오후 증시 쪽에서 녹화 방송까지 동영상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부분이 중국 쪽의 문제도 크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밑에 보시면 증권 리포트라고 있어요. 강병욱 교수의 증시 컬럼, JD 인베스트먼트 강연의 자료 쭉 있는데 통계 자료도 뭐 엄청난 자료들이 놓여져 있는데 JD 인베스트의 강연의 자료 이 부분이 저희가 이제 그 프루덴셜 임직원 교육이라든가 또 증권사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강연의 자료 부분을 올려드리고 6월 강연의 책자 부분 다운받을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이 자료 분량 한번 보시면요. 중국 쪽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번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다운을 받을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돌려갖고 오른쪽 칸 이쪽 제 마우스 있는 쪽 보시면은 엄청난 분량이에요. 180페이지입니다. 책으로도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발송을 해드리는데요. 이 자료들 한번 쭉 봐보세요. 보시면 이번에 문제됐었던 모노라인 관련된 내용들 그런 부분들까지 3월 22일자에 벌써 이 내용들이 벌써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시다면은 지금 위축될 필요 없이 예전 과거 데이터만 보셔도 좀 힘을 내실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되겠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중국의 지급준비율 추이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일부러 지금 자료를 올려드리지 않는 거예요. 일부러. 왜 그러냐면 옛날 자료만 놓고 보셔도 대응이 되는데 왜 굳이 지금 현재 위치에서 자료도 안 보고 무조건 힘들어하느냐. 지급준비율 인상되니까 중국 쪽이 8% 조정 나왔죠. 지급준비율 인상하니까 그냥 다 모든 분들이 난리 났다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폭락 나오겠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급준비율 지난해 10차례나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지 않기 위해서 지급준비율을 인상했다라는 이런 부분도 역시 열심히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16% 4월 5일까지 16% 수준에서 17.5%까지 올려서 지급준비율이 만약에 문제가 된다. 그 이후에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이제 그 전체적으로 차트를 놓고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중국 상하이 지수 한번 검색을 해볼 텐데요. 중국 상하이 지수도 여러분들이 HTS상에서 전부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한 번만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찾지를 않으신다는 게 문제가 되죠. 지금 중국 상하이 지수는 내리 저점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반등이 글로벌 증시 반등 나올 때도 제대로 반등을 못 준 국가입니다. 거기에 브릭스 시장이에요. 창피하죠. 이 창피하게 어떻게 우리나라가 브릭스 시장 쫓아가겠습니까? 하다못해 항생지수 지금 보여드릴 텐데 항생지수 한번 놓고 보세요. 중국이 이번에 그 3,000포인트 다시 이탈됐죠? 중국이 3,000포인트 이탈됐던 첫 번째 시점이 아까 보신 것처럼 4월 22일입니다. 4월 22일 날 항생지수 뭐 조정 나왔나요? 바닥에서 3분의 1 돌려놨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여러분들은 죽겠어요. 저도 미치겠어요. 맨날 되면 중국 중심으로 보고 중국이 이렇게 약한데 우리나라 가겠느냐. 창피하게 중국 쫓아가실 거예요? 항생도 홍콩도 안 쫓아가는 중국 증시를 왜 우리가 쫓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준율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카페에서 보여드렸죠. 보여드린 내용처럼 과거 데이터 보세요. 지난해 10차례 인상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놓고 보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 자체에서 상반기에 지금 지준율 인상한 게 6차례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작년에 6차례 했어요. 물론 계속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 요인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중국 쪽의 영향력 부분은 이거는 적어두십시오. 중국 쪽의 영향력 부분은 중국 증시가 우리나라 장중 기준에서 4% 이상 조정이 나오거나 혹은 중국 증시가 8% 수준의 조정이 나올 때 그렇다면 으아 많이 빠졌구나. 그러면 그때 좀 보시면 됩니다. 그거 말고는 얼마 전 지난주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에도요. 중국 증시 2% 3% 빠질 때 홍콩 증시요. 글로벌 증시 연동돼서 강세로 상승세로 마감을 했어요. 전혀 우리랑 연관 없습니다. 그렇게 기준 잡으시고 이 내용 부분도 자세히 알고 싶다. 그렇다면 이제 11시 이후에 무료 방송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어디서 진행하는지 역시 이제 다시 와우넷 쪽으로 가입하시고 들어오시는 방법도 보여드릴 겁니다. 전문가 생방송 코너 쪽으로 또 들어가셔야 되는데 일단 와우넷 지금 보시면 맨 처음 화면부터 다시 보여드립니다. 아직도 가입 못하시고 채팅창 못 들어오셨다. 그렇다면 전화 꼭 하십시오. 6766에 0100번이에요. 아직도 지금 뭐 538분이 안 들어와 계세요. 6676에 100번, 0100번 들어오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문가 생방송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오셔야 됩니다. 전문가 생방송 페이지로 넘어오셔서 여기서 보시면 대박타임 이렇게 들어오신다면은 지금 당장 방송 내용 같이 참여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밑에 보시면 바로 나와 있죠. 오늘 6월 13일 21시 20분부터 1시 20분까지 일단 2시간으로 걸어놨습니다. 실전 투자 대회 7,600% 국내에서 최고입니다. 그 부분의 바탕을 가지고 노하우를 바탕을 가지고 종목 상담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지금 미국 증시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또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단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황 부분 지금 33분이 지났네 벌써. 시황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뭐 적은 시간에 저도 버벅대고 있고 할 거는 많고 욕심은 많고 들으시는 분들도 제가 뭔 소리를 하느냐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한 가지만 놓고 생각을 하십시오. 시장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그 30분 동안에 열심히 토로한 부분이 뭐가 있죠? 다우지수만 유독 약하다. 근데 알고 보니까 다우지수의 금융주들의 실적이 다음 주부터 나오더라. 근데 금융주들의 실적에 대한 악재 요인이 있어서 선반영되면서 5월부터 조정이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럼 다음 주부터는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다우지수가 급반등이 안 나와도 됩니다. 다우지수 2주 전에 살짝 반등 나올 때 우리나라 1860까지 올라갔고요. 니케이요 직전 고점 뚫고 올라갔어요. 그런 기준 놓고 본다면은 다우지수가 금융주들의 실적철 다음 주부터 해서 안정세를 찾아만 준다면 국내 증시 월등히 강화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유가 부분은 무조건적인 공포감 갖지 말자. 2005년도 그 당시에도 70불 찍어줄 때 그게 이제 정점이었는데 엄청난 공포심리 100불 넘어간다는 공포심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장에서 손절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후회하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준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요인이지만 길거리 한번 나가보세요. 지금 사실상 차가 줄어들었습니까? 안 줄어들었죠? 그러한 부분은 1차, 2차 오일 쇼크 당시와의 충격처럼 아직까지는 충격을 줄 수 있는 범위는 아니다. 200불까지 넘어서야 마이너스 성장까지 나올 수 있는 엄청난 충격이다. 이 부분은 국가정보국에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 무조건 좋게 볼 수는 없지만 유가 부분의 흐름 자체를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인식을 하시고 그리고 국내 증시도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반등을 주면 어느 정도 수준이요? 6월 기준도 1950에서 2000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10월 기준으로 2300까지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강한 그 시장을 놓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올라갈 수 있는 이유,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겁니다. 올라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정부 정책, 환율이라든가 그리고 연기금의 매수 왜 들어오는지, 그리고 주식형 펀드 스테이크 잔고가 과연 증가할 수 있는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까지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지금부터는 종목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종목 얘기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중요할 겁니다. 일단 그 차트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지수부터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어느 시점을 잡을 거냐면 2007년도 기준을 잡아드리겠습니다. 그 앞전에도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습니다만 2007년도 코스피 지수 한번 놓고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2007년도에 우리가 놓고 볼 때, 야, 엄청난 상승이다. 이것만 기억나시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경험치가 중요하다, 경험이 중요하다.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여러분들 앞으로 주식시장에 대응하실 때도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연초에 이렇게 깨져 내려오고요. 누구나가 다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세 관련된 악재 있었죠.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금감원 쪽에서 주식 펀드 운영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또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 쪽에 이제 그 공모자금 또 IPO 자금 빠져나간 부분 하여간에 이렇게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데 또다시 3월 달에 깨지니까 이때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였냐면은 1300 깬다가 주류였어요. 1300 깬다. 근데 시장의 수급은 벌써 외국인들의 수급이 벌써 2년 만에 매수로 바뀌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요 기점에서는 지금과 반대의 흐름입니다. 어떤 흐름이냐면 글로벌 증시 다우와 니케이가 강한데 우리나라만 이 기준에서 급격하게 인위적으로 누른 인위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유 없이 인위적으로 급격하게 눌러놓은 그런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4월 달에도 여전히 시장에서는 1300 깬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죠? 시장에서 여전히 하반기의 정점은 1650 올 수가 없다. 그것이 최고다 했는데 작년에 2000 넘어갔죠. 근데 여기서 보실 때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지우고 설명을 드린다면은 여기서의 공포 심리. 근데 우리가 우리만 생각해서 공포를 가졌다는 거예요. 글로벌 증시가 오히려 강했고, 그럼 지금이랑 따진다면은 다우만 제외하고 난다면 나스닥이나 니케이나 그리고 독일이나 전체적으로 강하다는 거죠. 수급 부분도 3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2년 만입니다. 2년 만에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왔던 기준이다. 그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외국인들 어제 1조 팔았죠. 그렇지만은 그 매도 강도는 코어 트리플 위칭 베이 때문에 나온 그런 그 일시적인 수급이고요. 연초 대비해서 한 달에 8조 5천억 매도하던 외국인들이 지금은 상당히 매수 강도가 좋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비슷한 구간이라고 제가 설정한 이 구간에서 그렇다면은 어떠한 종목을 인위적으로 눌려져 있을 때 어떠한 종목을 편입해야 되겠느냐? 그 부분 이제 종목으로 놓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2007년 자료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그때 당시 진짜 그랬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2007년도에 삼성 테크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테크인 2007년도부터 해서 2006년까지의 차트 놓고 보시면요. 난리가 아니에도 한번 놓고 보세요.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시장에. 이런 종목도 요즘 시장에서는 뭐 손절을 10% 해야 된다, 20% 해야 된다. 참 말도 안 되는 내용 같은데 외국인들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테크인 얼마 매수했어요? 13%대에서부터 이때 인위적으로 늘려진 그 흐름 보시면 요럴 때 기준이 되겠죠. 4월 말 같은 경우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데 외국인 매수세로 올라가고 있는데 4월 말에 얼마요? 38,000원 이하로 밀려 내려옵니다. 그리고 요럴 때 살짝 5일선 이탈시켜주는 인위적인 누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외국인들의 수급 매수 강도는요. 이렇게 놓고 보죠. 외국인들 요거 하나만 또 적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시가총액 1조 이상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되 1조 이상짜리에서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 몇 주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0.5% 전후 수준의 매수와 매도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 그렇게 되면은 야 이건 좀 공격적인 매수다 혹은 공격적인 매도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삼성테크인의 주식수는 7,700만 주짜리입니다. 7,700만 주에 0.5%면 대략 한 38만 주 되나요? 38만 주, 뭐 40만 주 정도 기준 잡죠. 40만 주 전후에 외국인의 매수 매도 혹은 기관의 매수 매도가 들어올 때 그렇게 했을 때 수급이 개선됐다 혹은 나빠졌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주식수, 야, 200만 주, 300만 주. 그래 봐야 STX 펜오션 기준 잡으면 20억 주의 그 상장 주식수죠. 전혀 연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지분율로 보시고요. 2월 이후부터 해서 그 매집되어 있는 물량이 5% 수준인데 대략적인 평균 단가 놓고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이 정도 수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시장은 인위적으로 눌려있고 인위적으로 또
삼성 테크윈도 이 매수세 강도 속에서 누르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 전체 수급 보여드리겠지만은 이때 기간은 멈춰 있었습니다. 개인들만 뺏기고 있을 때예요. 이럴 때 편입을 가지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야 지금 들어보니까 뭔 소리냐. 이럴 때 무슨 편입을 가지고 가느냐. 다시 설명드려볼게요. 지금 시장에는요. 굉장히 좋은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종목 한번 언급드려볼게요. 포스코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포스코 같은 철강주 중에서 이제 동국제강 현대제철 흐름보다도 포스코의 수급 부분이 전체적인 추세 부분으로 인해서 수급이 굉장히 좋은 그런 상태였어요. 어제 6% 빠졌죠. 시가총액 2위 종목입니다. 시장이 눌리다 보니까 포스코 개인들한테 떠넘긴 물량 몇 주나 되는지 한번 보세요. 물량 별로 떠넘기지도 않은 상태에서 눌러내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한진해운도 한번 놓고 보세요. 한진해운도 한 달 동안에 5% 정도의 매질이 들어왔어요. 매수 평균 단가보다 어제, 오늘 더 늘어났습니다. 근데 수급 놓고 보시면은 개인들 물량 넘겨진 부분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있고요. 두산도 있고요. 하이닉스, 삼성테크인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매집 구간에 놓여져 있고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멈춰져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아이고 이거 시장 눌리니까 뭐 61선 살짝 이탈됐으니까 정리하고 밑에서 다시 잡자. 그런 마인드 갖고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매매를 내 종목이 좋고 내 종목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면은 좀 차분하게 대응하시자. 물론 장이 깨질 장이면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겠죠. 근데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말씀드렸다고요? 굉장히 윗방향으로 본다. 왜? 다우지수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억지로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다음 주부터 해서는 다우 쪽의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국내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도 1, 4분기 대비해서는 굉장히 약하다. 억지로 밀려 내려간 폭이다. 또 종목에서 놓고 보면요. 매집이 진행돼 있는데 잠시 수급이 멈춰져 있어요. 혹은 개인들 물량을 더 뺏어가는 과정 속에서 눌려진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다시 창에서 차트 놓고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럼 삼성테크윈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뭐 차트 보시면 다 답이 나오겠지만은 그 당시에 저러한 매집이 진행돼 있는 구간에서 깨끗하게 하고 다시 보겠습니다. 5% 이상 매집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매집이에요. 5% 이상의 매집이 진행되어 있는 구간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위적으로 눌러주고 여기서 편입한 물량이 여기까지 올라갈 때 시장이 정상적인 강세를 내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략 시장 대비해서 2.5배에서 3배 정도 그러니까 5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겁니다. 이 기준에서. 그렇다면 그 부분을 그때 당시에 진짜 윤정두가 저희 회원님들과 같이 공략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우넷 쪽에서 이제 매매일지 보시는 방법도 좀 배우셔야 돼요. 많이 배우셔야 돼요. 와우넷 들어오시면 무료 정보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와우넷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와우넷 어떻게 들어오느냐, 와우넷이 뭐냐. 와우넷은 와우 방송의 홈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 02-6676에 0100번으로 일로 전화를 하시면 되겠어요. 가입 방법 일로 물어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지금 물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가입되시고 로그인까지 끝나셨다면 와우넷에서 여기 보시면 전문가 생방송 있죠. 한번 눌러보세요. 전문가 생방송 눌러보시면 여기에 나타나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매매일지라고 왼쪽에 있어요. 이 매매일지를 클릭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왼쪽에 매매일지. 여기서 윤정두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윤정두 딱 찾아보시게 되면은 그동안 올려놓은 매매일지가 전부 나오는데 지금 리플수 꼬릿말 달리는 부분이 149개, 146개, 159개 장난 아니에요. 그럼 아까 보신 그 내용 보시려면 네 번째 페이지 2006년으로 되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2006년 보시면은 쭉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근데 뭐 89번 글 보시면 ELW 고수에게 듣는다. 2천만 원 계좌 뭐 5개월 동안에 7억 9천만 원. 이건 저희 고객분 계좌입니다. 고객분 계좌인데 인터뷰 내용이 이렇게 나간 거고요. 그 인터뷰 내용 신문 광고를 그대로 올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85번 보시면은 VIP 회원님들 수익률 대 상위권 석권 중 뭐 이렇게 해서 있어요. 요 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삼성테크인 나올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뭐 쭉 내용들이 그리 짧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이 내용들을 굉장히 길게 놓고 보여드리게 되는데 뭐 이 계좌 같은 경우에는 14,000%죠. 3개월 만에 14,000%. 이 계좌가 이제 수익률 대회 1등한 계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조금 전에 제목에 나왔던 2천만 원 계좌에서 7월 달에 8억 2천만 원 돼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언론에 인터뷰가 나가신 분이고요. 저희 고객님이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인위적으로 눌리는 장세에서 지금같이 작년처럼의 삼성테크인 같이 좋은 그런 눌림목 종목을 공략을 한다면 평균 수익률도 보세요. 1700%, 800% 이게 불과 두세 달 사이에 다 수익률입니다. 물론 ELW와 병행되는 부분이 있지만 마지막 내용 보시면은요. 기초자산 기준입니다. 이게 15억 계좌가 3개월 만에 24억 돼 있는 그런 위치예요. 60% 수익이죠.
그리고 삼성 테크인 쪽 보겠습니다. 과연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 내용이 많으니까 쭉 밑으로 내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4월 말에서 저점 편입, 38,000원 이하에서 저점 편입이 된 물량에 대해서는 이렇게 놓고 보시는 것처럼 일단 차익 실현 그런 부분도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매매일치죠. 문자 내용 보내드린 그대로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쭉 천천히 넘겨가시다 보면은요, 5월 14일과 15일에 매매가 나옵니다. 5월 14일과 15일 매매 굉장히 중요한데요. 5월 14일 부분의 그 흐름 보시면, 여기 보세요. 5월 14일, 15일, 여기 보겠습니다. 15일 날짜인데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삼성 테크인 부분에 52726이라는 ELW 상품 강력 편입이죠. 삼성전자 비중까지 이동을 하셔도 된다. 왜? 매집이 돼 있는데 억지로 누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눌렀냐? 도이치에서 억지로 눌렀어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 급락 당시에 이 물량이 굉장히 많은 물량입니다. 230만 주. 금액 기준으로 1,200원 수준이라면 26억 매수를 한 거예요.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위에서 놓고 보실 때에도 7227 상품 16일 기준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340만 주 750원에 편입한 물량들. 기초자산 기준에서 요거 쭉 위로 보시면은요, 삼성 테크인만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테크인 부분에 요 부분, 단기적인 공략 부분에서 7197 상품 108%, 그리고 요 부분에 놓고 보시면은 7월 2007년 5월 초순에 매수한 물량, 그 기준에서 350%가 되죠. 6월 초순 기준 잡았을 때. 이러한 부분에 이런 눌린 구간에서 편입을 하게 되면 기초자산 기준에서 50% 이상, 그리고 ELW 기준 잡는다면은 이처럼 뭐 350%의 수익, 이런 발생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 전략만 명확하게 잘 잡아내신다면, 그리고 종목군에 있어서 매매 전략만 잘 수립하신다면은 지금 장세가 나쁜 장세가 아니라고 절대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꼭 놓고 보셔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이제 카페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과연 그렇다면은 그때 수급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는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와우 카페로 돌아오시면은 아까 보여드린 중국 쪽에 나오게 되는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성공투자 오후 증시에 제가 대박타임 첫 방송에 나왔었죠. 그 첫 방송 나온 부분에 대해서 방송을 보여드린 내용이 있어요. ELW 부분 단기로 매매를 거의 안 합니다. 추세 매매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102번째 글에 대박타임 나와 있죠. 이 원고 보시면 그 당시에 주식 선물 시장 개장이 되게 되면서 ELW 시장과 비교를 해드린 그런 자료가 있어요. 이런 자료들 카페에서 다 보셔야 된다니까요.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요, 요 밑에 보시면, 그 당시에 2007년도 당시에, 수급 동향이 나와 있습니다. 삼성테크인 거래원 동향, 도이치 창고 보이시죠? 2007년 5월 15일, 42만 주 장중에 매도를 했습니다. 아주 못돼 먹은 거죠. 예? 내리 매수를 해서 누적 매수가 있는 상태에서 장중에 눌려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도이치에서 제가 볼 땐 대차 매도입니다. 대차 매도를 10만 주, 15만 주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물량이 없어서 외국인들이 5% 이상 매집을 해갖고 있고 시세가 나올 부분에 억지로 누르고 있는데 물량이 없어서 못 잡는 과정에 도이치에서 10만 주, 20만 주 물량 주면서 46,000원짜리 주가를 42,000원으로 눌러요. 감사합니다죠. 감사합니다. 시장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면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이치 물량 40만 주 이상의 그 물량을 기초자산과 ELW로 잡아낸 겁니다. 잡아내고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날 한번 추세의 흐름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팅창 다시 한번 놓고 보시게 되면요. 그 다음날 그렇게 매도하고도 그래도 주가가 안 밀리니까 개장 초에 56만 주를 매도를 했어요. 근데 다시 보시면 매수량이 43만 주로 늘어나죠. 이게 뭐냐면 아까 문자 내용 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CLSA라든가 그 당시에 미래에셋 주도 창구들이 매수로 전환이 된 겁니다. 매수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도저히 안 되니까 도이치가 두 손 들고 억지로 밀고 내려가려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매수로 들어와 버리고 17일날 추가적인 매수, 18일날 또 매수. 그렇게 해서 삼성테크인, 대우증권, ELW 상품과 해지 물량 부분들의 수급 동향 놓고 보시면 요 물량 받아낸 부분에 있어서의 수익을 얼마만 해요? 4거래일 만에 10% 이상, 15% 수준의 기초자산의 수익, ELW 기준은 4거래일, 3거래일, 4거래일 동안에 70%의 수익. 지금 채팅창 안에 585분 들어와 계시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작년 기준과 올해 기준에서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시면서 지금 기준의 종목을 한 가지 더 놓고 보셔야 됩니다. 시간이 짧아서 하이닉스를 지금 못 보여드리는 게 억울해 죽겠는데요. 하이닉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이닉스. 다시 한번 넘겨서 좀 정신없이 움직이죠? 정신없이 움직이지만 쫓아오셔야 되고요. 녹화방송 꼭 보셔야 되고요.
지금 다시 전문가 생방송 쪽에서 하이닉스 최근 추가 정보 올려드린 부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윤정두 검색을 하시고요. 답답하시죠? 정신없이 속도는 나는데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고, 모르시면 무료 방송 계속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이닉스 추가 정보 이렇게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참 이거 진짜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수급 기준에 기준점을 놓고 잡으셔야 됩니다. 월봉 차트를 놓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2003년부터 흐름입니다. 채권단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냐면요. 2005년도 10월 말에 19,300원에 1억 300만 주를 넘겨버렸죠. 주가 23,000원 하고 있을 때 우리한테는 전화 한 통 안 하고 지네끼리 쏙닥쏙닥 해가지고 외국인과 기관들한테 블록딜로 1억 300만 주면요 22%입니다. 그렇게 해서 넘기고 2006년도 6월 달에 또 넘겨요. 2,700만 주. 그렇게 넘기고 난 다음에 주가 100% 끌어올리죠. 왜? 채권단의 물량 자체를 2007년 말까지 보호예수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네들은 20% 이상 30% 가까운 물량을 저가에 넘겨받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개인들한테 다 넘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6천만 주의 매수, 기타 법인과 전체적으로 기타 법인과 기관들의 매수가 6천만 주 이상, 개인들한테는 이 높은 가격에 7천만 주를 넘겨놓고 7,200만 주를 넘겨놓고 그리고 나서 이만큼 뺏어갔는데 주가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어라고 누르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에서 하이닉스 개인한테 넘긴 물량이 얼마라고요? 57만 주 넘기고 6% 뺐어요. 도둑들이죠, 아주. 도둑. 57만 주면은 0.1% 넘기고 주가는 6%를 끌어내렸습니다. 다음 주부터 보세요. 이거 싹쓸이로 훑어가겠죠, 또. 그리고 외국인들 지분도 한번 놓고 보십시오. 여기서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추가 정보 내용에 보시면 채권단 지분 많은 종목 중에서 이렇게 얼라이언스 번스타인 LP라든가 캡스탈 리서치 앤 매니지먼트 얘네들처럼 이렇게 지분이 많은 채권단 지분 많은 종목이 없습니다. 이 물량 자체가 굉장히 고가의 매집이 돼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 그래서 지금 시간이 짧아서 하이닉스 부분에 대한 전략 부분을 완벽하게 못 드리고 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하이닉스 그럼 가격적인 부분 그리고 수급 동향 놓고 보면서 이 부분만 하이닉스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하이닉스 지금 방 안에 갖고 계신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세요. 1번 눌러보시고 그리고 네 굉장히 많으시죠? 굉장히 많으신데 한번 놓고 보자고요. 윤정두가 말씀드린 내용이 맞나 틀리나 한번 놓고 보세요. 지금 올해 들어서 5월달 이후에 누적 수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뺏어 갔는지 이 못된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떤 행태로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누적 얼마요? 개인한테 1,529만 주 뺏어갔어요. 이 나쁜 기관과 외국인이 주가 얼마요? 5월 내내 한번 보자고요. 5월 1일부터 해서 28,000원, 28,000원, 29,000원, 3만원 미만에서 죽어라고 눌러놓고 1,500만 주 뺏어갔습니다. 툭하면 악재 터뜨리고 뺏어가고. 어제 볼까요? 개인 매수세 57만 주뿐이 안 돼요. 6월 5일날 140만 주, 5월 30일날 160만 주 뺏어가면서는 3%씩 움직여놓고 그리고 57만 주 물량 넘기면서 6% 빼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한번 보자고요. 예? 다음 주에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되나. 삼성테크인도 똑같아요. 삼성테크인 보여드려요? 지금 시간이 없는 게 한입니다. 예? 시간이 없는 게 한이에요. 보시면은 5월 2일부터 해서 누적 매수세 예. 이렇게 보시면 240만 주 물량 뺏어갔죠? 그리고 나서 6만원 이하에서 거래 지금뿐이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드려야 돼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정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11시에 방송이 끝나고 카메라로 말씀을 드릴게요. 11시에 방송이 끝나고 나서 이게 끝나는 방송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접속해 계신 라이브 방송 있죠? 라이브 방송 생방송 코너 보시면은 다시 그 홈페이지를 클릭해 보세요. 생방송 코너 보시면은 윤정두 방송이 지금 열려 있을 겁니다. 그 방송으로 다시 넘어오시면 돼요. 넘어오시면 제가 늦어도 11시 15분, 20분까지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아주 강렬하게 왜 시장이 좋은지 부분부터 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종목부터 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종목군들 중에서 제가 언급을 드려왔던 종목군들 그 종목군들이 왜 시세가 나고 대박 타임에 대박 종목으로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아쉽다. 나는 굉장히 아쉽다. 지금 오프라인에서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우 카페에 이제 공지사항으로 올려드렸고 와우넷에서 이제 주관을 해주신 그런 강연회가 되는데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부산에서 있는 강연회 백스코에서 강연회가 진행이 되고요. 무료입니다. 무료이기 때문에 한번 놓고 보시면
케이블 협회에서 초청한 강연회입니다. 6월 14일 부산 무료 강연회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때 또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LW 강연회 6월 15일 일요일날 1시부터 6시 부산입니다. 노보텔 특급 호텔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ELW 전 강사는 국내에서 대우증권 혹은 삼성증권, 프루덴셜, 동부, 이트레이드 이러한 CJ투자증권 전문가가 증권사에 가서 임직원 교육을 시키는 강사는 우리나라에 한 명뿐이 없습니다. 임직원들 교육시킬 때 가격 비싸요. 시간당 단가 비쌉니다. 12시간씩 강의를 하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부산에서 강의를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장중에 이러한 그 ELW에 대한 강좌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윤정도는 고객모집이나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들과 그냥 무료 방송에도 똑같이 갈 거예요. 다만 너무 어렵다, 힘드시다, 나는 좀 어떤 컨트롤을 받아야겠다, 시장에 내동매매 안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6676에 0100으로 6676-0100 지금 번호가 나올 거예요. 그쪽으로 전화 주시면은 뭐가 어렵다는 부분까지 다 저희 직원들, 와우 직원분들 전부에서 전화를 받을 겁니다. 선착순 20분 정도까지 해서만 마무리를 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과 계속 좋은 방송과 그리고 좋은 내용으로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고요. 오늘 방송 부분은 너무 두서없고 좋은 정보도 못 드리고 했지만은 대신에 무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또 진행을 해드리니까요. 오늘 밤에 접속 못하시는 분들은 화요일날 8시 반, 화요일날 저녁 8시 반에 아까 보신 그 라이브 페이지로 오십시오. 그러면 8시 반부터 12시까지 여러분들과 무료 방송을 진행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무료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